눈밭에 버려진 엄마, 그날의 메모. 사람은 버려질 거란 걸 되게 먼저 압니다. 다만 그날이 오늘일 줄은 믿고 싶지 않죠. 이 이야기는 겨울 아침, 한 가족이 고향으로 내려가던 평범한 길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해본 귀향길입니다. 라디오가 켜지고 비닐봉지에 귤이 굴러다니고 창밖엔 눈발이 얇게 흩날리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합니다. 차 안 공기가 말보다 먼저 갈라져 있으니까요. 정순이는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은 필요 없습니다. 몸이 먼저 깹니다. 부엌 불을 켜면 낡은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고요. 싱크대 위에는 어젯밤 씻어둔 무가 물기를 뚝뚝 흘립니다. 순이는 앞치마를 두릅니다.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멸치 한 줌, 다시마 한 장. 국물은 오래 끓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오늘은 내려가는 날입니다. 아들네가 오기로 한 날입니다. 순이는 김치통을 열어 냄새를 확인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혼잣말이 작게 새어나옵니다. 그 옆엔 작은 수첩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겉표지가 달아 색이 바랬습니다. 순이는 수첩을 펼쳐 날짜를 한 번 더 봅니다. 민수, 내려오는 날. 연필로 눌러 쓴 글씨입니다. 글씨 끝이 살짝 떨립니다. 이 집에서 떨림은 늘 말 대신이었습니다. 아침 7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2번, 짧게, 급한 사람처럼요. 순이는 손을 수건에 대충 닦고 문을 엽니다. 문틈 사이로 찬 공기가 먼저 들어옵니다. 민수가 서 있습니다. 검은 패딩, 목까지 올린 지퍼, 얼굴은 피곤해 보입니다. 눈밑이 어둡고 입술이 건조합니다. 어머니, 잘 계셨죠? 민수의 목소리는 정중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딱딱하죠. 예의는 있는데 온기가 덜한 인사입니다. 순이는 웃으려 합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다 말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걸 민수는 못 봅니다. 바로 뒤를 돌아보니까요. 차 쪽으로 손짓을 합니다. 짐 좀 정아야. 트렁크 열어. 둘째 딸 정아도 내립니다. 목도리를 고쳐 매면서 순이를 봅니다. 눈이 먼저 졌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표정이 먼저 울죠. 엄마 추웠지. 왜 이렇게 말랐어? 순이는 손사래를 칩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희 오느라 더 고생했지. 손이 닿습니다. 정아의 손이 순이의 손등을 감쌉니다. 그 순간만큼은 차갑던 집이 잠깐 따뜻해집니다. 짐은 많지 않습니다. 김치 한 통, 깻잎 장아찌, 국거리, 그리고 작게 접힌 봉투 하나. 순이는 그 봉투를 잠깐 만지다가 다시 코트 안주머니에 넣습니다. 차에 오릅니다. 순이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으로 갑니다. 늘 그 자리였으니까요. 뒷좌석에 앉는 동작이 익숙합니다. 문을 닫는 소리도 익숙합니다. 익숙함은 편해서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린 슬픔일 때가 많죠.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흐릅니다. 민수는 볼륨을 살짝 내립니다.
정아는 안전벨트를 매며 창밖을 봅니다. 순이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차 안을 살핍니다. 민수의 손, 핸들을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굳어 있습니다. 손등에 잔주름이 늘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됐나? 순이는 속으로 세어봅니다. 고속도로에 올라타자 차는 일정한 속도로 달립니다. 창밖 풍경이 길게 늘어지죠.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이번에 고향 집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말끝이 흐려집니다. 정리. 그 단어는 가족에게 늘 큰일입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말은 마음도 정리하자는 말처럼 들리니까요. 순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 박자 늦게 조용히 묻습니다. 정리라니 뭐를? 민수는 앞만 봅니다. 집도 그렇고 어머니도 앞으로 생활을 좀 앞으로 좀 민수는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고릅니다. 말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런 말일수록 더 차갑게 꽂힙니다. 정아가 끼어듭니다. 오빠, 지금 그 얘기 하지 말자. 엄마 오랜만에 내려가는데. 민수는 한숨을 짧게 내쉽니다. 오랜만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차 안이 조용해집니다. 라디오에서만 노래가 흐릅니다. 흥겨운 멜로디인데 차 안은 반대로 가라앉습니다. 순이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괜찮은 척해야 합니다. 가족 앞에서 마음 무너지는 건 순이 세대에선 민폐였거든요. 잠시 후 민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차 스피커로 바로 나오죠. 민수는 화면을 슬쩍 보고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용태가. 스피커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야, 민수야. 그건 말이야. 이번 주까지야. 이번 주. 알지? 민수는 표정을 굳힙니다. 응, 알고 있어. 돈만 맞춰지면 진짜 괜찮다니까. 내가 지금 기회 놓치면. 민수는 말을 끊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야. 나중에. 통화가 끊깁니다. 차 안에 남는 건 돈이라는 단어의 잔향입니다. 순이는 그 단어를 들었지만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하는 게 가족을 지키는 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정아가 조심스럽게 웃어봅니다. 엄마, 귤 드실래?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하나만. 귤을 까는 소리가 차 안에 작게 퍼집니다. 껍질 냄새가 잠깐 따뜻합니다. 그 냄새가 겨울의 차가움을 잠깐 잊게 하죠. 순이는 귤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습니다. 맛을 느끼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겁니다. 강원 쪽으로 접어들수록 눈이 굵어집니다. 도로 옆 나무들이 희게 눕습니다. 하늘은 낮게 깔립니다. 마치 누가 큰 솜니부를 덮어놓은 것처럼요. 민수는 와이퍼 속도를 올립니다. 눈 좀 오네. 혼잣말 같지만 불안이 섞인 말입니다. 순이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천천히 가. 급할 거 없다. 민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네. 그 내가 이상하게 멀게 들립니다.
가까운 거리인데도요. 순이는 코트 안주머니를 한번 만집니다. 아까 넣어둔 봉투가 만져집니다.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닿습니다. 순이는 봉투를 꺼내지 않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순이는 압니다. 오늘 내려가는 길이 단순한 귀향길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걸요. 차는 고향 마을 표지판을 지나갑니다. 순이는 그 글씨를 오래 봅니다. 이곳에서 아이를 키웠고 남편을 보냈고 아직도 돌아갈 집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유효할지 순이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민수의 두 손이 핸들을 더 꽉 잡습니다. 정아는 창밖만 봅니다. 순이는 말없이 봉투를 다시 눌러줍니다. 그리고 눈은 더 굵어집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가리려는 것처럼요. 가족회의라는 건요. 대개 엄마를 위해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에는 엄마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눈이 가장 많이 내리던 날, 정순이는 밥상을 차리면서도 알았습니다. 오늘은 밥맛이 아니라 말맛으로 싸울 거라는 걸요. 해가 일찍 집니다. 강원 상가는 더 빨리 어두워지죠. 부엌 창문에 서리가 끼고 바깥은 하얗게 묻힙니다. 순이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뚜껑을 열면 김이 얼굴을 감쌉니다. 그 따뜻함이 잠깐 눈을 맵게 합니다. 순이는 그걸 눈물로 착각하지 않으려 고개를 돌립니다. 상 위엔 반찬이 가지런합니다. 깻잎 장아찌, 멸치볶음, 묵은지, 그리고 따뜻한 밥. 순이는 밥그릇을 놓으면서도 웃어봅니다. 멀리 오느라 고생했지. 따뜻할 때 먹어. 민수는 네 하고 앉습니다. 정아도 얌전히 앉습니다. 숟가락이 밥그릇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납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리죠. 말이 적은 집에선 작은 소리도 커집니다. 순이는 자기 그릇에 밥을 반만 담습니다. 습관입니다. 늘 남들 먼저 먹이고 자기는 나중이었으니까요. 처음엔 평범한 얘기였습니다. 마을길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옛집은 어디가 새는지, 동네 슈퍼가 문을 닫았는지, 민수는 젓가락을 멈추지 않고 말합니다. 집이 오래돼서 손볼 때가 많네요. 정아가 웃으며 받습니다. 엄마가 혼자 어떻게 다 해? 우리가 좀 해야지. 그 말에 순이는 마음이 잠깐 풀립니다. 그래도 아직은 순이는 그 작은 희망을 밥처럼 삼킵니다. 그런데 민수가 다음 말을 꺼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요. 마치 된장찌개 간을 보듯이요. 어머니, 앞으로는 여기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요. 순이의 숟가락이 멈춥니다. 찌개 위로 떠오른 두부가 잠깐 흔들립니다. 힘들다니 내가 뭐가. 순이는 웃어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웃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시설도 좋고요. 가까운 데로 알아보면 정아가 바로 끼어듭니다. 오빠, 또 그 얘기야? 엄마 지금 내려온 첫날이잖아. 민수는 숨을 길게 내쉽니다. 첫날이라서 해야 되는 얘기지.
미루면 더 힘들어져. 해야 되는 얘기. 그 말 속에는 이미 결론이 있습니다. 순이는 밥을 한술 뜹니다. 씹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씹는 척합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배웠습니다. 씹히지 않는 것도 씹어 넘기는 법을요. 밥상 치우고 따뜻한 차가 올라옵니다. 보리차 냄새, 낡은 집의 나무 냄새,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말들의 냄새. 민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둡니다. 화면이 한번 켜졌다 꺼집니다. 용택이라는 이름이 몇 번 반짝입니다. 민수는 그걸 모른 척합니다. 대신 입을 엽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아는 눈을 감습니다. 순이는 차 잔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민수는 한번 웃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씁쓸한 숨에 가깝습니다. 민수는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요즘 빚이 좀 있어요. 정아가 고개를 번쩍 듭니다. 오빠 뭐? 민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아니고 생활이 한번 꼬이니까 끝이 없더라. 순이는 그 말에 더 놀라지 않습니다. 엄마는 압니다. 자식은 힘들 때 엄마를 찾는다는 걸요. 정아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 얘기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 민수는 단단하게 말합니다. 상관 있지. 엄마를 모시는 비용도 현실이잖아. 순이의 손가락이 찻잔을 더 꽉 잡습니다. 손끝이 하얘집니다. 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오빠 엄마를 비용으로 말하지 마. 그럼 뭐라고 해? 사랑? 정? 그걸로 월세 내? 그 말이 공기를 베어냅니다. 집안이 한번 차갑게 식습니다. 밖에서 눈이 내리는데도 안이 더 춥죠. 순이는 그때도 참습니다. 딸이 싸우지 않게 하려고요. 자식들 사이가 깨지면 결국 엄마 탓이 되니까요. 순이는 조용히 말합니다. 민수야, 내가 너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 있냐? 민수는 잠깐 멈칫합니다. 그 틈에 정아가 말합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해? 엄마는 해달라고 해도 돼. 순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됐다. 괜찮다. 그 괜찮다는 말은요.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는 말입니다. 민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이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도 힘들지 않게, 우리도 힘들지 않게 정리하자고요. 정아는 참다가 터집니다. 정리? 엄마를 정리해? 오빠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민수도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모셔. 내가.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정아의 얼굴이 굳습니다. 순이는 딸의 표정을 봅니다. 그리고 압니다. 그 표정은 상처가 아니라 포기라는 걸요. 순이가 그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만해라. 내가 알아서 할게.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아는 입술을 깨뭅니다. 그리고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요. 밤이 깊습니다. 눈은 계속 옵니다. 지붕 위로 사각사각 쌓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민수는 방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휴대폰을 잡습니다. 그리고 용택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 나 지금 머리 아프다. 스피커 너머 용택 목소리는 가볍습니다. 뭐가 또 엄마 문제야? 그거 빨리 정리해야지. 너 계속 끌고 가면 너만 망해. 민수는 말이 없습니다. 용택이 이어갑니다. 너 착한 아들 노릇하다가 진짜 끝난다. 세상 냉정해. 알지? 민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알아. 그 한마디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밤 순이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보리차 주전자는 식어가고요. 식탁 위에는 아까 꺼내지 못한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순이는 봉투를 펴지 않습니다. 대신 수첩을 꺼냅니다. 연필을 쥐고 한 줄을 적습니다. 민수, 오늘 말이 거칠었다. 그리고 조금 망설이다가 다시 한 줄을 적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닐 거다. 엄마는요, 자식에게 상처받아도 자식을 변명해 줍니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니까요. 순이는 봉투를 코트 안주머니에 다시 넣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립니다. 그 떨림을 숨기듯 등불을 끕니다. 다음 날 아침, 눈길은 더 깊어집니다. 차는 쉽게 나갈 수 없겠죠. 민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우리는 곧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화를 낼 때가 아닙니다. 표정이 없을 때입니다. 결심한 얼굴. 그 얼굴은 남을 다치게 해도 스스로는 아프지 않다고 믿거든요. 그날 아침, 민수는 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쌓였습니다. 마당은 흰 종이처럼 펴졌고요. 발을 딛는 순간 뽀드득 소리가 크게 납니다. 고향의 겨울은 소리도 차갑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국을 데웁니다. 어제보다 더 조용히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마음이 들킬까 봐요. 정아는 방문을 열다 말고 멈춥니다. 민수 방 쪽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길게. 정아는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오빠 누구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킷을 걸치고 신발끈을 묶습니다. 손동작이 이상하게 빠릅니다. 순이가 부엌 문틈으로 봅니다. 민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순이는 그걸 압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건 말로는 못하겠다는 뜻이죠. 차는 겨우 출발합니다. 눈길이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요. 순이는 또 뒷좌석입니다. 정아는 조수석에 앉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문 채 앞만 봅니다. 차 안엔 라디오도 없습니다. 어제는 틀어두었던 걸 오늘은 꺼버렸습니다. 소리가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요. 정아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오빠, 우리 어제는 좀 심했어. 엄마 앞에서.
민수는 핸들을 더 꽉 잡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니야. 정아가 숨을 삼킵니다. 그럼 언제 해? 오빠는 늘 나중이잖아. 차가 커브를 돌며 미끄러집니다. 민수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모습이 더 무섭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미 계산해둔 사람 같아서요. 국도 쪽으로 들어서자 길이 더 거칠어집니다. 제설차가 지나갔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눈이 다시 덮습니다. 앞차도 많지 않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이 또 울립니다. 이번엔 민수가 받습니다. 스피커로 용택 목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야, 민수야. 오늘이야. 오늘 안 하면 끝이야. 알지? 민수는 짧게 말합니다. 알아. 너 지금도 엄마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 아니지? 인생은 타이밍이야. 감정으로 살면 너만 죽는다. 정아가 딱 잘라 말합니다. 지금 전화 끊어. 엄마 옆이야. 용택은 대수롭지 않게 웃습니다. 아, 옆에 계셔?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 그 웃음이 차 안에 남습니다. 눈보다 차갑게요. 민수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순이는 뒷좌석에서 주머니를 만집니다. 코트 안주머니. 작게 접힌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순이는 봉투를 꺼내지 않습니다. 오늘은 꺼낼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꺼내지 말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아가 뒤를 돌아봅니다. 눈빛으로만 묻습니다. 엄마, 괜찮아?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다. 그 말은 또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거짓말은 늘 가족을 살리려는 방향입니다. 자기만 조금 더 참으면 된다.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한참을 가다가 민수가 갑자기 차를 갓길로 뺍니다. 주변은 산과 눈뿐입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합니다. 사람 그림자 하나 없습니다. 정아가 놀라 묻습니다. 왜 세워?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시동을 끄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립니다. 민수는 룸미러로 순이를 봅니다. 처음으로 눈을 마주칩니다. 어머니, 잠깐만 내려주세요. 순이는 웃어보려 합니다. 왜? 화장실? 민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냥 잠깐. 정아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빠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민수는 한 박자 늦게 말합니다. 정아야, 너도 조용히 해. 그 말이 너무 차갑습니다. 정아는 말을 잃습니다. 순이는 문 손잡이를 잡습니다. 손잡이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옵니다. 순이는 내려야 한다는 걸 압니다. 이유를 몰라도 엄마는 분위기로 압니다. 집안의 공기, 자식의 숨, 그 사이에 침묵으로요. 문이 열립니다. 눈바람이 확 들어옵니다. 순이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립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종아리가 푹 빠집니다. 눈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정아가 급히 내리려 합니다. 엄마, 나도.
민수가 막습니다. 앉아 있어. 정아는 울컥합니다. 오빠, 이게 뭐야? 엄마를 여기서 왜 내려? 민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어를 넣습니다. 차가 아주 천천히 앞으로 움직입니다. 순이는 차를 봅니다. 순이의 입술이 떨리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깨질 것 같아서요. 정아가 창문을 내리고 외칩니다. 엄마, 엄마 타. 오빠 미쳤어? 민수는 창문을 올립니다. 그 소리, 유리 올라가는 소리가 눈 내리는 소리보다 크게 들립니다. 차 문이 닫히는데 정말 3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3초가 평생이 되기도 합니다. 차는 멀어집니다. 뒷유리가 작아집니다. 브레이크 등이 잠깐 깜빡이더니 다시 멀어집니다. 순이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 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된 자리인 것처럼요. 손은 코트 주머니 안에서 봉투를 만집니다. 봉투가 구겨집니다. 종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바스락거립니다. 순이는 그때 처음으로 속으로 말합니다. 아, 오늘이구나. 민수의 손이 떨립니다. 그 떨림을 핸들이 숨겨주지 못합니다. 정아는 눈물이 터진 채로 말합니다. 돌아가. 지금 돌아가. 오빠, 제발. 민수는 이를 악뭅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정아가 울먹이며 묻습니다. 뭐가 어쩔 수 없어? 엄마야. 사람이라고. 민수는 대답 대신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차가 눈을 가르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 코트 주머니에서 종이 끝이 살짝 튀어나옵니다. 민수는 신호 대기 중 무심코 그걸 잡아당깁니다. 작게 접힌 메모. 누가 넣었는지, 언제 들어갔는지 모를 종이. 하지만 글씨는 너무 익숙합니다. 어머니 글씨입니다. 연필로 눌러 쓴 글씨. 글씨 끝이 살짝 떨리는. 민수의 숨이 멎습니다. 정아도 그 종이를 봅니다. 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빠 그거 뭐야? 민수는 종이를 펼치려다 멈춥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종이는 젖은 것처럼 무겁습니다. 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죠. 차는 계속 달립니다. 밖은 눈보라입니다. 앞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민수는 종이를 펼치지 못한 채 주머니에 다시 넣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종이의 존재만으로도 민수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입니다. 갓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순이를 발견합니다. 눈밭에 서 있는 작은 사람 하나를요. 사람을 살리는 건 큰 결심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연히 멈춘 발걸음 하나입니다. 저기요 하고 부르는 목소리 하나.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이죠. 정순이는 그날 눈밭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끔 아주 늦기 전에 한 번은 멈춰줍니다. 국도 옆 갓길. 눈은 계속 내립니다.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고요. 순이의 숨은 하얗게 새어나옵니다. 순이는 한 발자국도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넘어질 것 같아서요. 무릎은 이미 떨립니다. 손끝은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도 순이는 이상하게 울지 않습니다. 울면 더 추워질까 봐요. 눈물은 얼음이 되거든요.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속도를 줄입니다. 헤드라이트가 눈발을 가르며 흔들립니다. 차는 잠깐 멈칫하다가 결국 갓길에 섭니다. 문이 열리고 두꺼운 잠바를 입은 남자가 뛰어내립니다. 마을 주민입니다. 40 후반쯤. 손에는 작업용 장갑이 끼워져 있고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 날씨에. 순이는 그제야 고개를 듭니다. 눈썹에 눈이 붙어 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말랐고요. 괜찮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려고. 말이 어색합니다. 거짓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말투입니다. 남자는 순이의 얼굴을 한번 보고 바로 압니다. 바람을 쐬는 얼굴이 아닙니다. 버텨내는 얼굴이죠. 남자는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밉니다. 일단 차로 들어가요. 손이 얼었어요. 순이는 잠깐 망설입니다. 모르는 사람 차는 타면 안 된다는 말을 평생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남자가 대답합니다. 파출소도 가깝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그 단어가 순이의 가슴을 늦게 때립니다. 아, 내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었구나. 그제야 몸이 떨립니다. 차 안은 히터가 세게 돌아갑니다. 유리창에 김이 서립니다. 순이의 손이 조금씩 풀립니다. 남자는 물병을 건넵니다. 따뜻한 거 없어서 죄송해요. 물이라도 좀 드세요. 순이는 두 손으로 물병을 받습니다. 손이 떨려 뚜껑이 잘 안 열립니다. 남자가 조심히 도와줍니다. 그 작은 배려가 이상하게 아픕니다. 자식에게 못 받은 배려를 남한테 받았으니까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니 혹시 가족분이 어디 계세요? 순이는 대답을 미룹니다. 말하면 현실이 확정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남자는 기다립니다.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더 울컥하게 만듭니다. 순이가 겨우 말합니다. 아들이요. 차로 먼저 갔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집니다. 먼저 갔다고요? 어머니를 두고. 순이는 시선을 내립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남자는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휴대폰을 꺼내 마을 파출소 번호를 누릅니다. 여긴 작은 동네니까요. 서로 연결이 빠릅니다. 예, 저 지금 갓길에 어르신 한 분이 혼자 계셔서요. 위치는? 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뭅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하면 자식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요. 잠시 후 파출소 차량이 도착합니다. 파란 불빛이 눈발 사이로 흔들립니다.
경찰관은 순이를 보자마자 말투를 낮춥니다. 이 동네에선 어르신을 그렇게 대합니다. 어머니,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순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족 연락처는 있으세요? 아드님 번호라도. 순이는 대답 대신 코트 주머니를 만집니다. 그리고 잠깐 멈춥니다. 봉투가 있습니다. 원래는 민수에게 주려고 가져온 봉투. 그래도 지금은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순이는 봉투를 꺼내 경찰관에게 내밉니다. 여기 민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봉투 겉면엔 연필 글씨가 보입니다. 또박또박하지만 끝이 떨리는 글씨. 경찰관이 봉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봉투가 살짝 벌어집니다. 안에서 작은 메모가 떨어질 듯 말 듯합니다. 남자가 봉투를 살짝 잡아줍니다. 어머니, 이거 편지예요? 순이는 잠깐 숨을 멈춥니다. 그 질문은 순이가 숨겨온 마음을 정확히 찌릅니다. 순이가 아주 작게 말합니다. 네. 그냥 글 몇 줄입니다. 경찰관은 봉투를 조심히 다시 닫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 시각, 민수의 차는 이미 읍내 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눈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민수의 머릿속도 그렇습니다. 정아는 계속 울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숨으로 울죠. 그게 더 힘듭니다. 민수는 앞만 봅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습니다. 민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엔 파출소 번호가 뜹니다. 민수는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정아가 소리칩니다. 받아, 제발 받아. 민수는 결국 전화를 받습니다. 김민수 씨 맞으시죠? 지금 어머니 되시는 분이.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 순간 민수는 큰일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엄마가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만든 일이 모두 들켜버렸다는 큰일입니다. 민수는 목소리를 억지로 눌러 말합니다. 어머니가 왜 거기 계십니까?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짧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갓길에서 발견되셨어요. 이 추위에 혼자 계셨습니다. 정아가 민수 얼굴을 봅니다. 민수는 순간 말을 잃습니다. 그 얼굴이 그제야 사람 얼굴이 됩니다. 결심한 얼굴이 아니라 겁먹은 얼굴로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파출소 안. 순이는 난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손바닥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어머니, 혹시 이 봉투 아드님 드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안에 뭐가? 순이는 잠깐 망설입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돈은 아닙니다. 돈은 없어요. 그 말이 더 아픕니다. 엄마는 돈이 없으면 마음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순이는 봉투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 번만 아주 짧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눈길을 미친 듯이 달려오는 소리, 급브레이크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정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엄마. 그리고 그 뒤 민수의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말이 아닙니다. 숨입니다. 부서진 사람의 숨. 민수는 순이 앞에 섭니다. 무릎이 꺾일 듯 서 있습니다. 손은 떨리고요. 그때 순이는 봉투를 꺼냅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내밉니다. 말은 짧습니다. 이거 내 거다. 민수의 손이 봉투 위에서 멈춥니다. 펼치기만 하면 끝이 날 것 같은 얼굴입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리를 바꾸는 일입니다. 늘 앉던 자리를 내어주고요. 늘 피하던 눈을 마주치는 것. 그게 어떤 가족에겐 가장 큰 사과죠. 그날 정순이는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죄송합니다를 쉽게 꺼내지 못했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찢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마지막 마음이요. 파출소 앞에는 눈이 소복합니다. 빗자루로 쓸어도 다시 쌓이는 눈. 세상 일이 딱 그렇죠. 정리해도 다시 쌓이는 것들. 정아는 순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손바닥이 계속 등을 쓸어줍니다. 말 대신이죠. 민수는 한 발짝 떨어져 서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입술이 떨리는데 이를 악물어 숨깁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표정입니다. 순이는 봉투를 품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민수 쪽으로 내밉니다. 이거 내 거다. 민수의 손이 봉투 위에서 멈춥니다. 받으면 끝날 것 같고요. 안 받으면 더 비겁해질 것 같습니다. 정아가 조용히 말합니다. 오빠 받아. 엄마 손 떨리잖아. 민수는 그제야 봉투를 받습니다. 봉투가 아주 얇습니다. 돈봉투처럼 묵직하지 않습니다. 그 얇음이 오히려 무겁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바로 뜯지 못합니다. 그냥 쥔 채로 손가락만 움직입니다. 종이의 끝을 만지작거립니다. 마치 엄마 마음의 끝을 만지는 것처럼요. 경찰관이 말합니다. 일단 집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날이 너무 춥습니다. 차로 걸어가는 짧은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집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걷지 않습니다. 정아가 순이 곁에 붙고요. 민수는 뒤에서 따라옵니다. 마치 자기가 설 자리를 아직 못 찾은 사람처럼요. 차 앞에 섭니다. 민수는 운전석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다가 멈춥니다. 손이 문 손잡이에 닿기 직전 멈칫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봅니다. 뒷좌석 문을 먼저 엽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대로.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압니다. 이 집의 사과는 늘 말보다 늦다는 걸요. 정아가 순이를 조심히 태웁니다. 안전벨트를 채우며 속삭입니다. 엄마,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이라는 말이 순이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민수는 운전석에 앉지 않습니다. 조수석도 아닙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뒷좌석 반대편에 앉습니다. 정아가 놀라 묻습니다. 오빠, 왜 뒤에 타? 민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그냥 오늘은 이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어야 한다는 걸요. 차가 출발합니다. 히터가 돌아갑니다. 유리창이 김으로 흐려졌다가 조금씩 맑아집니다. 마치 마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차가 국도에 올라서자 민수는 봉투를 꺼냅니다. 이번엔 더 이상 미루지 못합니다. 민수는 조심히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얇은 메모 한 장이 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번입니다. 품속에서 오래 만져진 종이처럼요. 민수는 소리내어 읽지 못합니다. 입이 움직이려다가 멈춥니다. 대신 눈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 숨을 크게 삼킵니다. 정아가 묻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민수는 대답을 못합니다. 손가락이 종이를 더 꽉 잡습니다. 종이가 구겨질까봐 다시 힘을 풉니다. 그 반복이 민수의 마음입니다. 민수가 겨우 말합니다. 엄마가 미안하대. 정아의 눈이 커집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민수는 메모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한 문장을 더 말합니다. 내가 너를 너무 부담으로 만들었나 보다. 차 안이 조용해집니다. 엔진 소리만 들립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늘 늦게 올라옵니다. 말로는 먼저 내려놓지만 가슴은 나중에 옵니다. 순이가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그건 엄마가 미안할 일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끝입니다. 긴 설명도 훈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내려앉습니다. 며칠 뒤 순이는 읍내 작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저체온증 초기였다. 그런 말이 붙습니다. 초기라는 단어가 사람을 살립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초기라는 단어가 붙지 않으니까요. 민수는 접수 창구 앞에서 종이를 정리합니다. 그 손이 아직도 떱니다. 정아는 옆에서 순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민수는 순이 앞에 앉아 조용히 물어봅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래요? 예전 같았으면 이 질문은 계산이었겠죠. 하지만 지금 민수의 질문은 다릅니다. 엄마를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엄마가 어떻게 살고 싶을까에 가까워졌습니다. 순이는 잠깐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게 제일 싫다. 민수는 눈을 들어 순이를 봅니다. 순이도 피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네요. 민수가 낮게 말합니다.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아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말이 너무 늦어서 너무 다행이라서요. 순이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엄마는 큰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행동을 봅니다. 오늘 어디에 앉는지,
오늘 어떤 눈으로 보는지 그걸 오래 기억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은 잦아듭니다. 도로 옆 나무들이 조금씩 색을 되찾습니다. 민수는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정아가 운전합니다. 민수는 뒷좌석에 앉아 순이 옆에서 창밖을 봅니다. 예전엔 엄마가 늘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아무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민수는 가끔 뒷자리에 앉습니다. 엄마 옆에요. 말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대신 손잡이를 먼저 잡아주고요. 문을 먼저 열어줍니다. 그 작은 것들이 가족을 다시 묶습니다. 눈길 위에 남은 발자국은 금방 지워집니다. 하지만 그날의 선택은 사람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남은 건요.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살립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망설이고 있겠죠. 오늘 전화할까? 오늘은 밥 한 끼 같이 먹을까? 그 망설임이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